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오두환입니다. 이 땅에서 생산되는 많은 농산물들이 여러분의 손을 거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소중한 먹거리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로 큰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식 같은 먹거리를 만들어내느라 밤낮 없이 힘드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손을 거쳐서 그리 힘들게 생산된 소중한 먹거리들이 너무 헐값에 팔려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으실 겁니다. 이유야 다양하겠죠. 여기서 주된 이유는요, 바로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해서입니다. 이왕이면 조금 더 비싼 값에, 아니 비싸지 않더라도 적정 가격에는 팔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산자의 브랜드가 제대로 서면요, 제값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에 더 큰 보람이 느껴지실 거고 더 좋은 먹거리들이 나오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격이 조금 높아지면 퇴비도 더 좋은 것을 쓰게 되고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고 사람을 한 명 더 쓰게 되고 생산량이나 질을 높일 수 있는 품종들을 쓸 수 있게 되겠죠. 어차피 땅 면적은 제한적이니까 한정된 공간에서 더 고부가가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버는 양이 많아지면 그만큼 더 많은 보람을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저는 마케팅과 광고를 통해서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벌써 14년이 되어갑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지금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같은 일을 하셨겠죠.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분명 존재할 겁니다. 솔직히 같은 일을 1년만 해도 요령이라는 것이 생기고 연차가 쌓일수록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하우를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좋을까요? 말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바로 노하우를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세세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원리는 말해주는 것이 좋아요. 어차피 원리를 들어도 대다수는 그걸 막상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원리를 알림으로써 상품을 구매하는 바이어나 일반인에게 훨씬 더 높은 가치와 소스를 전달할 수 있게 되죠. 저도 제가 가지고 있던 광고의 8가지 노하우, 회사 내부에서 쓰던 전략인데 책으로 오픈했습니다. 또한 오케팅 15가지 방법도 책으로 오픈했죠.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베스트셀러, 그것도 종합 베스트셀러 1위와 순위권에 30조가 넘도록 머물렀습니다. 제 가치 역시 많이 높아졌고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재배법을 오픈하시는 것은 구매자가 다른 이들에게 자랑하기 좋은 소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다른 데 자랑해서 여러분의 농산물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요. 수량은 제한적이니까 가격은 점점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어때요? 하실 수 있겠어요? 이런 걸 차별화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생산자보다 더 나은 농산물을 재배한다고 알리는 것.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아주 특별한 전략은 없다, 비슷하다 정도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차별화 포인트를 쉽게 찾아내거나 없으면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안테나 이론이라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네, 그럴 겁니다. 제가 이런 강의 준비한다고 만들어낸 거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제일 먼저 지금 재배하는 곳에서 적정 가격을 받고 싶다고 마음을 먹어보세요. 그러면 하나 둘씩 포인트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조금 멀리 떨어져서 제3자의 시선으로 계속 주변을 바라보시고 위치, 토양, 공기, 작물, 환경 다양하게 살펴보세요. 그리고 다시 생산하고 있는 물건을 바라보세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이 보는 TV도요, 안테나가 있어요. 방송 기지국이랑 정확하게 방향이 딱 맞아야만 TV가 나옵니다. 조금만 틀어줘도 지지직거리거나 안 나오게 되죠. 방향이 다르면 평생이 걸려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한정된 내 땅에서 더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테나 초점을 맞춰두고 기다리시면요, 갑자기 툭툭 아이디어들이 번뜩이면서 나타날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요. 여러분, 갑자기 깜깜한 곳에 들어가면 잘 보이나요? 안 보이죠? 하지만 10초 정도 기다리면요, 서서히 희미하게 뭐가 보이기 시작하죠. 1분 정도 있으면 적응돼서 좀 더 잘 보이게 됩니다. 헤매면서 뒤적이다 보면 안 보이던 것들이 추가로 더 보이게 되죠. 강 건너에 보물이 있는데 도무지 넘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안테나를 딱 맞추고 잘 지켜보다 보면요, 튜브도 보이고 뗏목도 보이고 보트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까이에 있는 다리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하게 되면요, 이후에는 계속 차별화 포인트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옥수수를 즐겨 먹으니까요, 옥수수를 생산한다고 가정해보죠. 재배에 있어서 토양이 중요할 겁니다. 좋은 땅에서 좋은 작물이 재배되는 법이니까요. 그러면 좋은 토양을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단순히 비싼 비료를 뿌리면 될까요? 그리 되면 단가가 많이 높아지겠죠. 비용이 덜 드는 범위 내에서 좋은 땅을 만들려면 뭐 이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인근 산에서 흙을 퍼오거나 여유가 된다면 유명한 산에서 퍼오는 방법도 있겠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산에 있는 흙은요, 왠지 모르게 더 영양이 풍부해서 작물이 더 잘 자랄 것 같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그렇게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을 바이어나 고객에게 말해준다면 그 작업의 가치는 그들의 시각으로 판단하게 될 겁니다. 고집을 부려서 꾸준히 한다면요, 그런 것들이 결국 트렌드가 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평지에서 퍼온 물보다 지리산에서 퍼온 안반수와 백두산 안반수를 더 맛있게 드시는 것처럼요. 그리고 작물을 관리하는 방법도 있겠죠. 가지치기 할 때 대강 잘라내기보다 가지가 자란 기둥 안쪽까지 조금 파내면 더 잘 자라고 씨알이 굵어진다, 뭐 이런 사소한 것들도 있겠네요. 물론 이건 얼핏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을까라는 제 추측이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노하우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알리시라는 겁니다. 또 음악을 틀어두는 방법도 있겠네요. 식물이 좋은 음악에 반응한다는 과학적 결과와 논문은 사방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행하시는 분들은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비용이 크게 들지 않으니 매일 신나는 음악과 라디오를 들려줘 보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보다 아무래도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옥수수를 따는 시기나 따는 방법에도 1% 다른 노하우를 적용해 보는 방법도 있겠죠. 또 옥수수 재배 경력을 강조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옥수수 대가 휘지 않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매일매일 하루 5번씩 부지런하게 벌레를 잡고 있다고 어필하는 방법도 있겠죠. 해충을 잡아먹는 새나 곤충을 푸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물론 실제로 해야 합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이면요, 정말 큰 차별화 전략으로 보이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잘하진 못하시지만 간간히 즐겨 하시는 편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버지에게 지렁이가 있는 땅이 좋은 땅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요,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지렁이 농가에 가서요, 지렁이 한 무대기를 가져와서 그쪽에다 뿌려둘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가져오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요, 계속 차별화 포인트를 개발하고 적용해 보세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별화 포인트를 5개 정도만 만들잖아요. 그럼 바이어와 구매자들은요, 여러분의 농작물에 정말 큰 가치를 느끼게 될 겁니다. 구매자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상품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도 꼭 여러분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매하고 싶으실까요? 그럼 충분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보완하면 매력적인 농산물이 될 거예요.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방법 중에 하나, 체험존을 만드는 것도 수입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아이들과 포도 따기 체험을 다녀왔었는데요. 아이들도 엄청 좋아하고 일반 소비자가에 맞먹는 돈을 내고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그분이 1차 생산자인데도 저는 소비자가를 낸 거죠. 이 수요는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연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앞으로도 농가가 더 살아남으려면요, 어느 정도는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을 하는 습관도 들이셔야 돼요. 뭐 대단한 것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소소하게 입구나 거리 쪽에 크게 현수막과 배너를 좀 세워놔 보세요. 3만 원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 역시 여러분의 자제분들에게 하고 싶다고 말씀만 하시면 다 알아서 해줄 겁니다. 요즘은 인터넷만 할 줄 알면 3시간 내에 배워서 등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체험존으로요. 그게 어려우시면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검색만 해도 방법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엄청 많은 양을 팔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차별화를 시도할 자금은 충분히 확보되실 겁니다. 종종 아이들이 찾아와서 웃음도 주고요. 어른들이 아이디어도 공유해 줄 겁니다. 무엇보다 삶의 에너지도 충전될 수 있고요. 이때 바로 여러분이 준비해둔 차별화 전략이 빛을 발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까 여러분께서 준비하신 것들 있죠. 그것을 앞에다가 줄줄이 나열해 두는 겁니다. 관악산 끝자락 황토배합, 23년 옥수수 장인 직접 재배, 하루 5번 무농약 곤충 관리, 줄기 관리 재배법 적용, 클래식 음악 재배법 적용, 자연, 토양, 영양분, 매주 공급 이런 것들을 기재해 둔다고 가정해 보세요. 어떠세요?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보다 훨씬 더 사고 싶지 않을까요? 농부의 자부심이 느껴지시나요? 설령 실제로 맛이나 영양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해도 이것을 들은 사람은요, 훨씬 더 좋은 맛과 가치를 느끼게 될 겁니다. 물론 이렇게 입증된 자료를 기반으로 차별화를 적용했으니까 실제로 정말 큰 매출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 비빔밥 좋아하세요? 비빔밥? 제가 예전에 비빔밥집에 간 적이 있어요. 동네 외직무시였는데 사람들이 엄청 줄 서서 먹는 거예요. 저도 마침 밥때가 돼서 들어가 봤죠. 왜 이렇게 줄이 긴가 했는데 가격도 제법 비싼 거예요. 무려 13,000원이었어요, 비빔밥이. 나갈까 했는데 뭔가 줄 서는 데는 이유가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꿋꿋이 기다렸습니다. 들어가서 밥을 먹으면서 전 그곳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았어요. 벽에는 비빔밥이 들어가는 다양한 재료와 산나물부터 각각의 효능까지 즐비하게 걸어뒀습니다. 심지어 물에도 가시오가피를 첨가했고 밑반찬도 처음부터 끝까지 건강에 대한 컨셉을 어필했죠. 그냥 앉아서 먹기만 해도 건강해질 법한 것들을 먹으면서 주변에 적힌 문구와 나물들을 보게 됐습니다. 또한 키포인트는요, 서빙하시는 분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번에 저희 사장님이 어디 산에 가셨는데 무슨 나무를 캐오셨다며, 평소에는 이게 안 들어가는데 이때만 나오는 거고 많이는 못 드리지만 조금씩 다 넣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거의 모든 재료가 자연산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이면서요, 테이블마다 똑같이 반복해서 엄청 신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들으면요, 맛이 없어도 맛있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사소한 차별화 포인트를 모아서 제게 알려줬고 저는 엄청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단순히 비빔밥이었고 무려 13,000원이었는데 전혀 아깝지가 않았어요. 벽에 걸려있는 효능이나 나물, 종류, 건강, 비법, 가시오가피가 들어간 물이었다는 사실, 산나물이 들어간 거나 자연산이었다는 점, 이렇게 많은 포인트가 있는데 만약 벽에도 붙여있지 않았고 말도 못 들었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더라면 제가 같은 음식으로 그렇게 만족하고 나왔을까요? 아니면 다른 분에게 제가 소개를 해줬을까요?
전 그분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 비빔밥집에 대한 브랜드가 확실히 섰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자신이 한 것들을 감추고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젠 정보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 누가 저희의 노력을 일일이 찾아서 알아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별화 포인트를 잘 정리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적어도 A4 프린트로 인쇄를 해서라도 여러분이 만들어낸 가치들을 오시는 분들에게 전달해주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전 그 비빔밥집 사장님께 제가 먹었던 식사에 대해서 고맙다는 감정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이왕이면 같은 농산물을 더 좋은 값에 팔고 바이어와 구매자에게도 팔아주셔서 또 고맙다는 말까지 들으면서 그것을 먹는 사람에게까지도 기쁜 감정을 주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조금 드시나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삼보라고 합니다. 보고하여 보완하면 보람이 된다 라는 의미예요. 차별화 포인트를 보고한다는 마음으로 알려주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좋아하며 때론 아이디어를 보충해서 탄탄하게 보완해 줄 겁니다. 보완이 거듭되면 결과물과 성과가 뒷받침돼서 더 큰 보람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은 농산물만 생산하시는 생산자에서 브랜드까지 만들어내는 생산자로 변신하신 겁니다. 여러분만 줄 수 있는 맛있는 농산물이 여러분의 지역에서 더 뿌리 깊은 고유 농산물로 변모하기를 바랍니다. 또 지역을 넘어 타 지역에서 꾸준히 찾는 맛 좋은 농산물이 되기도 기원합니다. 더 나아가 국내를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농산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서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고 공유하고 실행하면 정말 세계에 단 하나뿐인 한국 뭐뭐 도시만의 먹거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세계에 그런 브랜드 농산물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때마침 대한민국의 문화와 음악, 영화, 태권도, 김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수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BTS라는 가수가 미국 빌보드에서 1위를 하고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헐리우드에서 작품상도 받았습니다. 또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까지 세계 1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물결에 걸맞게 더 좋은 가치를 부여해 주십시오. 이걸 유통만 하는 사람들은요, 가치를 높이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구매하는 사람들 역시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농산 최전선에 있는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정말 맛있는 먹거리 비싸게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두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